네, 오랜만에 마지막 승부 돌아왔습니다. 이항영 위원 뵙는 날이네요. 오늘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교롭게도 위원님 안 계신 동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점프를 했어요. 네. 어느새 2156포인트까지 넘어서 있는데요. 일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각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기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출장 가기 전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2090, 2120 마디바디 넘을 때보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150은 마지막 제 계산으로는 마지막 저항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잠깐 올라갔다 왔을 뿐이죠. 2150 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저항의 걱정은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는 없다. 물론 수급의 요인이 크겠죠. 물론 외국인이 4일 만에 들어온 것이 4일 연수로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다만 속도가 만약 늦춰진다면 투신권에 바로 2000 넘어서부터 조금 유입되는 속도가 좀 줄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돈이 들어올 여부가 일단은 어떤 이런 빠른 속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다시 좀 다지고 가는 약간의 풀백했다 다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결정 요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외국인에 다시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미국에서 다시 급락하지 않는 한은요. 일단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쉼 없이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수급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외국인이 어제까지 나흘 연속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오늘까지 닷새 연속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시장에서 현재 6,000개형 넘게까지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촉발하고 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좀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좀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조금은 일단 안정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죠. 물론 이태리 문제 여전히 살아있지만은요. 그리고 그리스도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라든가요. IMF에서 전부 다 한국의 그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우리나라 이제 물가에 대한 최우선 정책, 그러다 보면 조금 1,050원 정도도 아래쪽으로 갈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은 어찌되었건 간에 원화 강세 쪽에 베팅할 수 있는 충분한, 최소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별로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데 오늘 조선주도 하락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가장 눈에 띄는 하락을 나타내는 종목 현대중공업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인수 입찰 의향서 마감일이 이제 한 사흘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와 함께 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좀 주시고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일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조선업종은 하반기로 갈수록요. LNG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발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유가 자체는 예전보다 2, 3년 전보다 많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요. 흔히 얘기해서 시추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드릴십이 됐건 이런 시추선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뉴스도 많이 최근에 나오지만요. 상반기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싹쓸이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에 수주 시장은 상당히 왕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모든 걸 이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7월 8일 이제 입찰 의향서가 들어가고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돼서 우선 협상자까지만 가고 확실해지면 좀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의 고생에서 약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이 확실히 전까지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마음이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다 알다시피요. 현대중공업 훨씬 더 좋은 회사고요. 현대중공업은 분명히 자기네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인수를 추진할 텐데요. 일단 주주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든 것을 조선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라는 것이겠죠. 일단 조선업종 내에서 접근을 하려면 불확실성 안고 있는 현대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 쪽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신데 혹시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밀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 어느 정도일까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사실 가격으로 보면은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5만 원도 싸고 50만 원도 분명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절대 가격도 중요하지만은요, 시기적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워낙 불확실성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순수하게 보통 주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인수 안 하면 주가는 지금 워낙 너무나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잘 가는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게요. IT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오늘까지 삼성전자도 사흘째 오르고 하이닉스도 사흘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5만 원선 회복을 못하던 때가 지난주 후반만 해도 그랬는데, 현재 89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계 또 기관 쪽에서 매수 몰리면서 이 같은 종목들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까? 미국 경기 회복이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은요, 하반기랄수록 좀 좋아질 거라는 분명히 희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지만은요. 다만 중국 쪽이 또 하나의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또 얼마 있으면 나올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달은 5월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6월달 소비자 물가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을 많은 그 중국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어떤 긴축의 정책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소비는 더 왕성해질 가능성이 있고 바로 거기에 지금 어떤 그 IT 주식에 대한 희망을 보는 특히 어떤 주장의 어떤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IT 주식은 분명히 하나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여전히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는 워낙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워낙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초기에 반등하거나 그럴 때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 분위기상에서 훨씬 더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네. IT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적인 의견을 좀 확인해봤으면 합니다. 7월 시작하면서 이항영 위원 목소리 듣는 거 처음이죠.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 시장 어떤 흐름 보일지 일단 간단하게 전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네.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7월 전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름 한철 장세에 대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가도 그렇고요. 아시아 투자가, 유럽 쪽의 투자가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썸머 랠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썸머 랠리가 그렇게 강했던 적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미리 좀 많이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7월 장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종목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고요. 피크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입니다. 충분하게 올라갈 능력이 있지만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요. 하이닉스 건에 대한 우선 협상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좀 구체적인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계속 좋으니까 새롭게 부각될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요. 7월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 7일 날 아시다시피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2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 번은 구체가 되면서 확정되는 시점인데 그보다는 7월 하순에 닿으면요. 삼성전자 구체적인 정확한 실적을 얘기하고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영업 환경 전망을 발표하고 증권사에서의 어떤 커멘트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 즉 7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 그 두 종목의 움직임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두 종목이 만약 재미가 없는 시절로 만약에 흘러가면은요, 7월 시장은 지금 초반만큼 하반기에 강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비중 어떻게 조절해야 합니까? 지수대에 대해서 또 비중에 대해서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2152 이상에서는 어떤 크게 저항의 영향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240, 50 충분히 어떤 힘만 있으면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은 100% 갖고 가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라면 70에서 90% 정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자동차,
조선, 화학, IT라는 대표적 중심으로 한 3분의 2 정도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오늘도 변함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학영 위원의 전략으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